137번에 진핵세포의 mRNA는 전사 후 가공 과정을 거치게 된다. 이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먼저 진핵세포와 세균에서의 차이점 중에 하나가 세균은 RNA 중합 요소가 한 종류입니다. 반면 진핵세포는 RNA 중합 요소가 세 종류입니다. 또 하나는 세균은 RNA 중합 요소만 DNA 결합을 하면 전사가 일어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진핵세포는 전사 인자가 필요합니다. 이것이 진핵세포에 대한 특징입니다. DNA 중합요소 1, DNA 중합요소 2, DNA 중합요소 3는 세균의 DNA 중합요소에 대한 이름이고 RNA 중합요소 1, RNA 중합요소 2, RNA 중합요소 3에 대한 것은 진핵세포에 대한 효소 이름입니다. 헷갈리지 않도록. 그래, DNA 중합요소 1, 2, 3은 세균의 DNA 중합요소에 대한 이름이고 RNA 중합요소 1, 2, 3은 진핵세포의 RNA 중합요소에 대한 이름입니다. RNA 중합요소에 의한 대사를 전사라 합니다. 전사는 전부 핵 내에서 일어납니다. RNA 중합요소 1에 의해서 만들어지는 RNA를 프리-rRNA라 하고 프리-rRNA를 얘는 원심 분리할 때 침강 속도에 대한 것을 침강 계수라 합니다. 45의 속도를 가지는 rRNA라 해서 45에서 rRNA라 합니다. 얘는 프리-mRNA를 만듭니다. 얘는 프리-tRNA를 만듭니다. RNA 중합요소 1은 단 하나의 RNA만 만듭니다. 근데 RNA 중합요소 2나 RNA 중합요소 3의 경우에는 또 다른 여러 가지 분자의 RNA를 만듭니다. 이후에 프리-rRNA가 변형이 되는 것을 rRNA 가공 과정이라 합니다. 이 rRNA 가공 과정은 염기가 메틸화되고 절단되어서 성숙 rRNA가 만들어집니다. 진핵세포에서 성숙 rRNA는 5' 방향에서부터 18에서 rRNA, 5.8에서 rRNA, 28에서 rRNA 세 종류가 만들어집니다. 이렇게 만들어진 rRNA가 리보솜을 만들면
세균의 리보솜은 70S 리보솜이고 70S는 작은 소단위체가 30S, 큰 소단위체가 50S. 얘는 침강에 대한 속도이기 때문에 각각은 30, 50의 속도인데 둘이 붙으면 70의 속도가 됩니다. 30에서 작은 소단위체를 구성하는 RNA가 16에서 rRNA, 50에서 리보솜을 구성하는 RNA가 5에서 rRNA와 23에서 rRNA입니다. 진핵세포의 리보솜은 80S 리보솜으로서 크기가 더 큽니다. 얘는 40에서 작은 소단위체와 60에서 큰 소단위체로 구성이 됩니다. 40S를 구성하는 라이보소말 RNA가 18S rRNA이고 60S 리보솜을 구성하는 rRNA가 5S rRNA, 5.8S rRNA, 28S rRNA입니다. 여기에 단백질들이 결합을 해서 큰 복합체를 형성한 것이 리보솜입니다. RNA 중화효소 2에 의해서 전사가 되는 것은 프리-mRNA이고 프리-mRNA가 성숙 mRNA가 되는 과정은 mRNA 가공 과정이 됩니다. 우리가 보통 RNA 가공 과정이라 하면 이 mRNA 가공 과정을 얘기를 하고 mRNA 가공 과정이 세균에는 없습니다. mRNA 가공 과정은 먼저 일어나는 것이 5' 캡을 형성합니다. 흔히 모자라 합니다. 모자 달기라 합니다. 두 번째 일어나는 것이 mRNA 스플라이싱이라 합니다. 스플라이싱은 이어 맞추기로 번역을 합니다. 세 번째 일어나는 것이 꼬리 달기라 합니다. 3' 폴리 A 꼬리가 형성되는 것입니다. 요즘은 3' 폴리 A 꼬리 달기 에디션을 폴리아데닐화라 합니다. (5' 캡은 5' 말단에 7번 질소의 메틸기를 가지고 있는 구아노신을 형성하는 것입니다. mRNA 스플라이싱은 엑손과 엑손 사이에 있는 인트론이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이 인트론을 제거하는 것이 mRNA 스플라이싱입니다. 폴리-A 꼬리 형성은 말 그대로 ATP를 계속 반응을 시켜서 200에서 250개 정도의 A가 연결된 것을 폴리아데닐화라 합니다. 물론 그 이외에도 다른 여러 가지 RNA들이 만들어집니다. miRNA라든지 siRNA라든지 다양한 RNA들이 만들어지게 됩니다. 프리 tRNA가
성숙 tRNA가 되는 과정은 tRNA 가공 과정이라 합니다. tRNA 가공 과정은 5' 말단과 3' 말단에서 일부 핵산 가닥이 제거되게 됩니다. 절단되게 되고, 두 번째는 3' 말단에 CCA라고 하는 염기 서열이 첨가가 되게 됩니다. 그래서 모든 tRNA는 3' 말단에 특정 염기 서열인 CCA를 가지고 있고, 이 A에 아미노산이 결합이 되게 됩니다. 세 번째는 염기의 다양한 변형들이 일어나게 됩니다. 이렇게 해서 완성된 tRNA가 만들어집니다. RNA 중화효소 3에 의해서 만들어지는 또 다른 전구체 RNA는 OsRRNA로 가공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rRNA 중에 같은 효소에 의해서 함께 만들어지지 않는 것이 OsRRNA입니다. RNA 중화효소 1은 인 내에서 활성을 가집니다. 그래서 인 내에서 rRNA가 합성이 됩니다. 이들은 핵 내의 인 밖에서 활성을 가집니다. rRNA 가공 과정이든 mRNA 가공 과정이든 tRNA 가공 과정이든 전부 핵 내에서 일어납니다. 대신 rRNA 가공 과정은 인에서 일어납니다. 그러나 mRNA 가공 과정이나 tRNA 가공 과정은 인 밖에서 일어납니다. 문제로 돌아와서 5' 캡이 형성되는 것을 캐핑이라 하면 1번에 모자 형성은 mRNA 5' 끝에 7메틸 구아닌이라 해도 되고 구아노신이라 해도 됩니다. 구아닌은 염기의 이름이고 구아노신은 뉴클레오시드의 이름입니다. 이 생성되는 것이다. 참이다. 두 번째 폴리 A 꼬리는 mRNA 3' 끝에 대략 200에서 250개 정도의 아데닌 뉴클레오티드가 연결된 것이다. 참이다. 세 번째, mRNA 스플라이싱은 인트론을 제거하고 엑손끼리 연결시키는 것이다. 참이다. 이것을 mRNA 스플라이싱이라 한다. 4번에 모자 형성은 핵의 인 내에서 일어나는 가공 과정이다. 얘는 핵 내에서 일어나긴 하되 인 내에서 일어나는 것이 아니다. 인 내에서 일어나는 것은 얘는 rRNA 가공 과정이 인 내에서 일어나게 됩니다. 5번에 mRNA 스플라이싱은 mRNA 전구체, 옛날에는 mRNA 전구체라고 표기했습니다. 요즘은 유행이 프리-mRNA라 합니다. 공무원 시험들을 보니까 이론들이 좀 굉장히 많이 뒤쳐져 있습니다. 그래서 고전적인 개념들도 같이 기억을 해 두시기 바랍니다. mRNA 전구체라 하기도 하고 혹은 프리-mRNA라 하기도 합니다. 핵공을 통하기 전에 완성된다. 그래서 얘는 핵 내에서 완성된 다음에 완성된 mRNA, rRNA, tRNA가 이후에 핵공을 통해서 세포질로 빠져나갑니다.
복제가 시작되기 위해서 필요한 염기 서열을 복제 원점이라 합니다. 복제가 종결되기 위해서 필요한 염기 서열을 복제 종결 서열이라 합니다. 전사가 시작되기 위해서 RNA 중합 요소가 처음으로 결합하는 지역을 프로모터라 합니다. 전사가 종결되기 위해서 필요한 염기 서열을 세균은 전사 종결 서열이라 합니다. 진핵세포는 폴리아데닐화에 대한 신호를 제공한다 해서 폴리아데닐화 자리라 합니다. 번역이 시작되기 위해서 필요한 염기 서열을 게시 코돈이라 합니다. 단백질 합성이 종결되기 위해서 필요한 염기 서열이 UAA, UAG, UGA가 되면 이들을 정지 코돈 혹은 종결 코돈이라 합니다. 게시 코돈에 세균은 포르밀화된 포르밀 메티오닌이 들어갑니다. 진핵세포와 고세균의 경우에는 메티오닌이 들어갑니다. 세균의 mRNA는 5' 말단에 3개의 인산기를 가지고 있고 3' 말단에 폴리-A가 없습니다. 얘는 하나의 mRNA로부터 여기에서 단백질이 만들어지고 여기에서 또 단백질이 만들어지고 여기에서 또 단백질이 만들어질 수 있습니다. 하나의 단백질에 대한 DNA 영역, 근데 이것을 RNA에도 사용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이 하나하나를 시스트론이라 합니다. 얘는 3개의 시스트론을 가지고 있다. 이렇게 여러 개의 시스트론으로 구성이 된다 해서 폴리 시스트론 구조를 가진다라고 표현합니다. 진핵세포의 mRNA는 전사 과정을 통해서 만들어지는 것이 프리 mRNA가 먼저 만들어집니다.
mRNA 가공 과정을 통해 가지고 5' 끝부분에 이제 성숙 mRNA가 되면 구아노신에 7번 질소의 메틸기가 결합되어 있습니다. 이때 GTP가 들어와서 구아노신 포스페이트가 여기에 연결이 되게 됩니다. 원래 인산기가 3개가 있었는데 하나의 인산기는 제거되고 2개의 인산기가 여기에 붙어 있습니다. 여기 끝에 A가 계속해서 첨가가 되게 됩니다. 이게 대략 한 200에서 250개 정도가 됩니다. 이 과정을 mRNA 가공 과정이라 합니다. 이것을 포함하는 이 5' 말단 부위를 5' 캡이라 하고, 5' 캡은 여기는 이 부분을 가지고 있는 것이 공통된 특징이고, 변형되는 것은 mRNA마다 다를 수 있습니다. 이 부분을 5' 쪽에 번역되지 않는 부분이라 해서 5' 비번역 부위라 합니다. 여기 이 부위를 암호화 부위라 합니다. 진핵세포는 이 암호화 부위에서 하나의 단백질만 만듭니다. 여기는 3'에 번역되지 않는 부위라 해서 3' 비번역 부위, Untranslational Region이라 해서 UTR이라 합니다. 여기는 폴리-A 꼴이라 합니다. 그래서 얘는 하나의 단백질만 만드니까 모노시스테론이라 합니다. 이게 진정한 시스테론이지만 이들을 전체를 시스테론이라 하기도 합니다. 진정한 의미의 시스테론은 바로 여기 이 영역이 시스테론인데, 이 시스테론이 DNA 상에서 연결되지 못하고 이렇게 분리되어 있습니다. 여러 조각으로 분리되어 있을 때 이 조각은 발현되는, 번역되는 시스테론이라 해서 발현 익스프레스 시스테론의 합성어를 만들어서 엑손이라고 이름을 지었습니다. 엑손과 엑손 사이에 인터벌이라 해서 인트론이라고 이름을 지었습니다. 그래서 인트론이란 엑손과 엑손 사이 지역이란 뜻입니다. 우리말로 번역하게 되면. 따라서 이와 같은 영역은 인트론이란 단어를 사용할 수 없습니다. 여기는 비번역 부위라 합니다. 흔히 약자를 적을 때 UTR이라 합니다. 세균의 경우에는 이 하나의 시스테론이 이런 여러 개의 조각들로 분리되는 것이 아니고 그대로 DNA 상에 존재합니다. 그래서 세균에서는 엑손이란 단어 자체가 성립이 안 됩니다. 그러므로 인트론이란 단어도 성립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인트론은 엑손 사이 지역을 인트론이라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세균은 엑손이란 단어도 성립이 되지 않고 인트론이란 단어도 성립이 되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여기에 있는 이 지역은 인트론이라 하는 것이 아니라
유전자 사이 지역이라 합니다. 인터제닉 스페이스, 스페이스라는 단어를 씁니다. 단백질의 합성의 시작은 AUG로 시작이 됩니다. 여기가 AUG. 여기에서 끝나야 됩니다. 정지 코돈. 그럼 여기에서 리보솜이 조립이 되게 되면 여기에서는 리보솜이 해체가 됩니다. 그래서 이 리보솜이 그대로 여기로 진행하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여기에 또 다른 게시 코돈 AUG가 있고 여기에 정지 코돈이 있습니다. 여기에 또 다른 AUG가 있고 정지 코돈이 있습니다. 이 그림을 보고 AUG가 3개가 있다라고 하면 틀린 말입니다. 여기에도 AUG는 존재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게시 코돈이 3개가 있다라고 얘기를 해야 됩니다. 얘 또한 마찬가지 AUG가 하나가 있는 것이 아니라 게시 코돈이 하나가 있는 것입니다. 여기는 정지 코돈이 있어야 됩니다. 다음 138번 문제에서 진핵생물의 RNA 가공 단계에서 단백질의 종류를 증가시키기 위한 조절 방법은 얘는 선택적 RNA 이어 맞추기, 선택적 RNA 스플라이싱이라 하는 것이지 개념 그대로 외워두시면 됩니다. 염기의 메틸화는 주로 전사에 영향을 주고 전사를 억제합니다. 이것이 보편적입니다. RNA 스플라이싱은 조금 전에 설명을 했습니다. 히스톤 아세틸화는 DNA가 풀어지는 것을 촉진시킵니다. 탈응축되는 것을 촉진시키고 그래서 아까 친화력을 감소시킨다라고 했지, 그지? 이것은 전사를 촉진시키는 기능으로 작용을 합니다. RNA 중화효소의 부착은 전사가 되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지 단백질의 종류를 증가시키는 방법은 될 수 없겠지. 답은 5번이 되겠습니다. 이제는 이렇게 RNA 스플라이싱이라고 표기하지 않고 mRNA 스플라이싱이라고 표기합니다. 진핵세포의 mRNA 스플라이싱은 snRNP라고 하는 물질이 mRNA 스플라이싱에 관여를 합니다. snRNP라고 하는 것은 SN은 스몰 뉴클리어란 뜻입니다. 소형, 핵에 들어있는 소형 RNA, snRNA와 단백질의 복합체입니다. RNA가 뉴클레이크 애시드, 리보 뉴클레이크 애시드이지, 단백질이 프로테인이지, 여기에서 얘는 음입니다. 음이를 떼고 단어를 합성을 하게 되면 리보 뉴클레가 어건입니다. 여기에 프로테인이 들어올 때 연결을 O를 집어넣고 프로테인을 적게 되면 하나의 단어가 완성되게 됩니다. 얘를 약자를 적을 때 RNP라고 적습니다. 그래서 RNA 단백질 복합체를 약자를 RNP라 합니다. 이 snRNP가 관여하는 것이 mRNA 스플라이싱의 특징이 되게 됩니다.
5' 캡이나 3'에 있는 폴리 A에 대한 것은 그림에서 표현하지 않았습니다. 여기는 이 RNA가 엑손이 이렇게 여러 개의 엑손이 있다라고 가정을 하자. 얘는 엑손 1, 얘는 엑손 2, 얘는 엑손 3, 얘는 엑손 4가 되게 되면 mRNA 스플라이싱은 snRNP가 정확히 이 자리에 대해서 인식을 해서 결합을 해가지고 여기와 여기를 잘라줍니다. 떼어내게 됩니다. 여기도 마찬가지입니다. 여기도 마찬가지가 됩니다. 이게 이제 가능한 것은 snRNP를 구성하고 있는 snRNA가 이 영역의 상보적인 수소 결합을 통해서 정확히 결합을 하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이제 작용을 할 때 스플라이싱을 촉진시켜주는 단백질도 있고 스플라이싱을 억제하는 단백질도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A 세포가 이런 형태로 스플라이싱이 일어나는데 B 세포의 경우에는 스플라이싱을 억제하는 단백질이 얘를 흔히 리프레스라 합니다. 이 스플라이싱을 억제하는 단백질이 여기에 결합을 해서 이 부위를 막아버리게 되면 그러면 스플라이싱은 snRNP가 스플라이싱을 일으킬 때 여기를 얘가 공격하는 것이 아니고 얘가 여기를 공격해서 이렇게 떨어져 나가버립니다. 따라서 이 경우에는 엑손 2가 사라지게 됩니다. 그래서 B세포의 경우에는 완성된 mRNA가 엑손 1, 엑손 3, 엑손 4로 구성이 되는 mRNA가 만들어지게 되면 A세포는 엑손 1, 엑손 2, 엑손 3, 엑손 4로 구성이 되는 mRNA가 만들어질 수 있습니다. 이처럼 하나의 프리 mRNA로부터 조직에 따라서 어떤 형태로 스플라이싱이 일어날 것이냐에 따라서 다른 mRNA가 만들어지니까 다른 단백질이 만들어지게 됩니다. 이 현상을 얼터니티브라 합니다. 선택적 RNA 스플라이싱이라 합니다. 그러면 이 문제 해결되겠지? 다음 139번에 다음 중 진핵 생물에서의 RNA 스플라이싱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고전적인 표현이고 요즘은 정확히 표기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그래서 mRNA 스플라이싱이라 합니다. 핵 밖으로 나오는 RNA 서열은 엑손에 해당한다. 핵 내에서 스플라이싱이 일어나서 인트론은 제거되기 때문에 엑손이 빠져나옵니다. 두 번째, RNA 중합요소 2는 DNA로부터 인트론과 엑손 모두를 전사한다. 그지? 참이다. 이후에 스플라이싱 과정을 통해서 인트론이 제거되게 됩니다. 3번의 프리 mRNA에 존재하는 인트론을 선택적으로 제거하는 기전이다. 그것이 참이다. 4번에 여러 개의 엑손들이 연결되는 엑손 뒤섞기, 엑손 셔플링은 RNA에서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얘는 DNA에서 여러 DNA 유전자들이 재조합되는 과정입니다. 이렇게 해서 A 유전자, B 유전자, C 유전자로부터 각각의 일부 엑손들이 모여가지고 재조합이 되어서 새로운 유전자가 만들어지는 진화의 기작입니다. 이것은 옳지 않다.
딱 한 번 문제에서 엑손 셔플링이라고 하는 문제가 나왔더라고. 그래서 이 문장을 여기다가 끼워 넣어서 문제를 만들어 본 것입니다. 엑손 뒤섞기는 얘는 DNA 상에서 이루어지는 재조합에 대한 것이지 RNA에서 일어나는 기작이 아닙니다. 5번에 스플라이싱 복합체 내에 존재하는 snRNP, 원 문제는 hnRNP라 해서 틀렸다라고 했는데 제가 옳은 단어로 바꿨습니다. snRNP가 스플라이싱이 될 RNA 부위를 결정한다. 참이다. 다음 문제 140번에 발현이라고 하는 것은 전사와 번역을 발현이라 합니다. 유전자의 발현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만을 모두 고르면 기억에 진핵세포의 mRNA에는 5' 캡이 형성이 되게 된다. 참이다. 니은에 진핵세포에서는 동시에 전사와 번역을 수행할 수 있다. 동시에 전사와 번역을 수행할 수 있는 것은 세균에 대한 특징이고 진핵세포는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틀린 말이다. 왜냐하면 전사는 핵에서 일어나고 진핵세포의 경우에 번역은 아까 그림을 그렸지 세포질에서 일어납니다. 디귿에 RNA 중화효소가 부착하여 전사를 개시할 수 있도록 하는 DNA 염기 서열을 프로모트를 한다. 이건 단어 문제입니다. RNA 중화효소가 전사 개시를 위해 처음으로 DNA에 결합하는 영역을 프로모트를 하자라고 약속을 했습니다. 리얼에 RNA 이어 맞추기는 엑손은 잘려나가고 인트론만 서로 연결된 암호화 서열, 말 자체가 틀린 말이지 인트론이 잘려나가고 엑손만으로 연결된 암호화 서열을 갖는 mRNA를 형성한다라고 해야 됩니다. 그래서 참인 것은 기억과 디귿이 참이 되겠습니다. 다음 141번에 다음의 유전암호표를 참고하여 보기의 mRNA 염기 서열이 번역되어 만들어지는 아미노산 서열로 옳은 것은 단 진핵세포의 번역기구를 사용하여 번역되었다고 가정한다. 원문제에서는 이게 누락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문제가 심각해집니다. 왜냐하면 세균은 시작할 때 포르밀 메티오닌으로 시작이 되게 되고 진핵생물은 메티오닌으로 시작이 되기 때문에 문제가 성립이 되기 위해서는 진핵인지 세균인지가 명시가 되어야만 됩니다. 그래서 제가 추가했습니다. 여기서 시작은 AUG에서 시작이 되게 됩니다. 끝나는 것은 UGA나 UH나 UAA에서 끝나게 됩니다. 그러면 읽혀지는 코드는 AUG, 그 다음은 UCU, 그 다음은 UAU, 그 다음은 CGU, 이렇게 4개의 아미노산이 연결되게 되겠지. 이것을 유전암호표를 통해서 그대로 읽어주면 됩니다. AUG는 메티오닌이고, 여기 이 문제도 보게 되면 이제 아미노산에 대해서 이렇게 약자를 쓰고 있지. 약자에 대한 것도 익혀두시기 바랍니다. UCU의 경우에는 세린이지, UAU는 티로신이지, 타이로신이지, CGU는 아르기닌이지, 아르기닌, 메티오닌, 세린, 티로신, 알지닌이 되겠습니다. 답은 2번이다. 얘는 암호표를 그대로 읽어주되 대신 문제가 묻는 것은 이것을 읽을 수 있느냐를 묻는다기보다 여기에서 AUG와 UGA를 찾아가지고 읽어라 라는 주문입니다. 그래서
게시 코돈과 정지 코돈 정도는 외우고 있기를 주문하는 것입니다. 다음 142번에 그림은 진핵생물의 리보솜 구조를 나타낸 것이다. 이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진핵생물이든 세균이든 리보솜의 tRNA 결합 자리는 3개가 존재하고 큰 소단위체와 작은 소단위체 사이에 mRNA가 들어갑니다. 이것은 A 사이트라 합니다. 이때 A는 아미노아실 tRNA의 A입니다. 아미노아실 tRNA 바인딩 사이트 결합 자리를 추려가지고 A 자리라 합니다. 니은은 P 자리라 합니다. P 자리는 무엇의 줄임말이냐 하면 펩티딜 tRNA 결합 자리 바인딩 사이트의 줄임말이 P 사이트가 됩니다. 기억은 방출 자리 익사이트 사이트의 줄임말입니다. 흔히 이 자리라 합니다. 말 그대로 여기는 아미노아실 tRNA가 들어오는 자리, 여기는 펩티딜 tRNA가 결합하는 자리, 여기는 tRNA가 방출된다 해서 방출 자리라 합니다. (1번에) 기억 자리는 완성된 폴리펩티드가 방출되는 자리이다. 완성된 폴리펩티드가 방출된다는 뜻이 아니라 tRNA가 방출된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1번은 옳지 않습니다. 2번에 최초의 아미노아실 tRNA는 얘는 A 자리에 들어오는 것이 아니고 P 자리에 들어옵니다.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3번에 니은 자리는 성장하는 폴리펩타이드 사슬을 달고 있는 tRNA, 펩티딜 tRNA가 결합하는 자리이다. 참이다. 4번의 디귿 자리는 폴리펩타이드 사슬에 붙여질 다음 아미노산을 달고 있는 아미노아실 tRNA가 결합하는 자리이다. 참이다. 여기는 이 문장 자체가 원래 가로가 없었었는데 이 문장 상당히 좀 별로 책에서는 주로 사용하지 않는 표현입니다. 그래서 요즘은 이렇게 P 자리는 펩티딜 tRNA가 결합한다. A 자리는 아미노아실 tRNA가 결합한다 라고 표현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익혀두는 것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5번에 종결 코돈이 디귿 자리에 위치하면 디귿 자리에 방출인자라고 하는 것이 결합을 합니다. 흔히 RF라 하는데 진핵은 ERF라 합니다. 유캐리오틱의 E를 써가지고 이 ERF가 결합을 하게 되면 번역이 종결되게 됩니다. 그래서 방출인자라 하기도 하고 종결인자라 하기도 합니다. 참이다. 답은 1번이 되겠습니다. 좀 끊었다가 갑시다.